안녕하십니까. 서양 고대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 철학과 김요한 교수입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2500년 전 서양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일군의 지성인들의 활동과 작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왜 2500년 후에 서양도 아닌 동양에서 그리고 인도 유럽어족이 아닌 한글을 쓰는 우리가 서양 고대 철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학교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도덕 개념들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모순된 교육 때문에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개념 중 하나는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도덕성을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란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덕성과 그와 관련된 법칙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우연에 불과하고 민족성과 가정교육, 당사자가 태어난 문화와 역사적 순간 같은 특정한 체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논거와 신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들도 종교와 부족, 민족과 종족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한 집단의 도덕성은 다른 집단을 지배하려는 힘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주의자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식을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일이고 억압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2500년 전 아테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지식인 엘리트 그룹인 소피스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시스, 즉 본질과 노몬스, 즉 관습 논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프로타고라스는 외치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양 고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답할 것인가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알미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가치와 도덕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 주제로 확립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알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 필로가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좋은 삶, 올바른 삶의 근거를 찾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올바른 삶에 대한 원칙을 지켰고 이 때문에 불경죄로 고발당하고 의연하게 철학의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세기 말의 전환과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다시 철학이 형이상학을 기피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라는 시대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고전적 질문의 가치를 음미하는 수업입니다. 끊임없이 인간 삶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 세상에 객관적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관점주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부과해줄 이념과 이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학기 서양 고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가치 문제를 다시 붙들고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